네, 오늘의 첫 키워드는 인적 쇄신입니다. 인사 교체를 통해서 전국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면서 첫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매일경제신문 3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휴가에서 복귀해서 첫 약식 출근길 기자회견을 대통령실에서 가졌는데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책은 없다. 인적 쇄신으로 위기 돌파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휴가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 여당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고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 있으면 단행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었죠.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휴가 기간 중에 더욱 좀 다지게 됐다고나 할까요? 박근혜 장관 인사 얘기도 나오고 지지율도 지금 20% 하락세이신데 인적 쇄신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다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바로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와 회동하고 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겠다. 추석 앞두고 민생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대진 변호사님, 휴가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나온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 한번 곱씹어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전국 쇄신에 나설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처음 나온 메시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일단은 뭐 총론적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 그 뜻을 거스르는 정책이 없고 뭐 국민의 관련된 뭐 뜻을 받들어서 정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항상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론적인 부분은 말을 하는데 강론적인 부분을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물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정책 구상을 휴가 기간 동안 하고 나왔으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 예. 또 이렇게 그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기라도 했으면 좀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거나 이런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지금 더구나 그 인적 쇄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관심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강론 부분들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국민들이 캐치할 수 있도록 힌트를 조금 주는 그런 식의 조금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사람이 사실 첫 마음가짐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지금 휴가에서 복귀한 첫 일성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90여일간의 기간 동안에 어쩌면 내가 초심을 잃었던 건 아닐까 이런 반성을 좀 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 초심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결국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대선 때 걸었던 그 캐치프레이즈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여러 인사라든지 정권 초반부터 있었던 여러 논란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인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느냐, 상식적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고 네. 이런 과정에서 다시 돌아가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초심에서 찾겠다 이런 말씀으로 보이고요. 어제도 출근길 문답 예. 그리고 오후 회의
이 부분에서 반복된 단어를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예. 세심하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심하게. 세심히 살피겠다, 세심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방금 지금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좀 모호한 추상적인 단어가 많이 나와서 예.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출근길 문답을 통해서 저렇게라도 국민과 소통을 하는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 하나 하고 세심하게 살핀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을 잘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읽었고 네. 그 첫 번째 시작이 어제 박순애 교육부총리의 사퇴였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아마 가장 그 드라마틱하고 직접적인 어떤 인사개표 이걸 원하실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신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매일경제 3면에서 다룬 소식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KSOI 여론조사 결과 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리얼미터 조사는 긍정평가가 29.3%를 기록하면서 리얼미터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고 KSOI 여론조사도 직전 28.9%에서 27.5%로 낮아진 모습인데 이런 성적표를 받아든 윤석열 대통령 기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으로 위기 돌파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서울신문 3면 보죠. 전면 쇄신 대신에 원포인트 교체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발 여론 악화를 진화하기 위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평가인데요. 윤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를 사실상 경질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강재섭 위원장님, 실제로 박순애 총리에 대한 원포인트 교체 내지는 또 박순애 총리를 포함한 조금 더 큰 폭의 인사 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불렸던 것이 인사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휴가가 끝난 이후에는 네. 일정 부분 그것이 대대적이든 아니면 소폭이든 인사개혁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20명이 바뀌네, 30명이 바뀌네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았다고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박순애 장관이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좀 잡았던 것 같고 네. 이후에 또 다른 그 대통령실의 인사들도 교체 예정이 있다는 보도도 오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 김재섭 위원장님은 추가적인 인사 교체가 가능할 거 아니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일부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대대적인 모든 실무자들을 다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네. 최근에 대통령실의 그 인사 지적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에서 유튜버 출신이다, 그다음에 극우 논란이 있다 이런 분들은 국민들 눈높이에 실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행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실무자들, 그다음에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다 교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식이고 여당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상징적인 몇 분,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갈 것 같고 모든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들을 싹 바꿔버리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속이 시원하고 일시적으로는 지지율 반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봉합해 가면서 그다음에 실수를 극복해 가면서 하는 인사 정책들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히려 좀 어려운 결단을 더 한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죠. 어제 오후에 이뤄진 박순애 사회부총리의 사퇴 기자회견. 어떤 사퇴변을 남겼는지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대통령의 휴가는 끝났지만 국민의 염려와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쉬는 동안 나라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이미 국민적 심판이 끝나 식물장관, 투명 강요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락 당시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유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죠. 교육부발 여론 악화 급한 불을 껐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하락시키는데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취약 연령 만 5세 하향 조정이 큰 역할을 그러니까 크게 기여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겠지만 원인이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권지웅 의원님 이 취약 연령 낮추겠다라고 한 게 여론의 지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약 연령이 인하되게 되면 사실 보육 시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단 추진하자고 발표되면서 네.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저는 교육부 장관 사태만으로 이 사태가 수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순애 장관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여당에서도 사실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네. 굳이 임명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건데 지금 박순애 장관까지 낙마를 하게 되면 총 5명의 장관급 인사가 낙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기 인선에만 그만큼 인사 검증이 잘 안 되고 제대로 된 인사가 추천되지 못했던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인사를 추천한 라인 그리고 이것을 검증한 라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안 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인적 쇄신이 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공정이 무너진 것에 더해서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직도 임명이 안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국정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만 쇄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은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낙마를 전하면서 실적이 급했던 교육 비전문가 만 5세 입학 정책 과속 끝에 낙마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퇴 배경을 설명하면서 도덕성 논란에 청문회 패싱을 거쳐서 임명이 됐지만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부처별 실적 압박이 더해졌다. 그 결과 학제 개편 등 성급한 추진이 무리수를 낳았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조대진 변호사님, 사실 이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처음 임명될 때도 교육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평가는 원래부터 받았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행정 전문가지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사회부총리 그리고 교육부총리로 이렇게 임명되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그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특히나 그 관련된 교육 분야에 관련된 이해도가 적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역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실수를 또 하게 되는 결과 낙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만 5세 입학에 관련된 그 정책에 관련돼서는 이전 정부에서도 되게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논의들이 전부 다 그 이해 관계자들 학부모들의 그 반발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일에 관련된 성과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언급 때문에 네. 조금 장관의 부총리의 그런 그 입장이 조급해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실수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 5세로 취약 연령을 1살 낮추는 방안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에도 논의가 됐었고요. 노무현 정부인 2007년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엔 인수위에서 이 화두를 꺼내서 당시에도 이 여론의 반발을 좀 사기도 했었던 내용인데, 그만큼 이 사안을 좀 조심스럽게 다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섣불리 진행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 대변인님. 그럼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대통령은 빠르게 진행해라 이런 그 과정이 나왔을까요? 저도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미루어 짐작을 한번 해보면 네. 일단 박순애 부총리는 임명 당시부터 여러 문제로 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실적을 빨리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면은 뭔가 좀 큰 정책, 굉장히 좀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뭔가 큰 것을 끌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교육부에서 늘 생각을 해왔던 역대 정부 20몇 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이 5세 취약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집중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이 국민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 부동산 그리고 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을 처음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여론을 살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빠진 점이 상당히 아쉽고 그 네. 결과 조기 사퇴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순애 사회부총리가 이렇게 조기 사퇴하면서 박순애 사회부총리를 그 자리에 천거했던 사람들 혹은 인사검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여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죠.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여권 내부에서도 박순애 인선에 관여했던 윤핵관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등장하는가 하면 야권에서는 사퇴 정도로는 위기를 넘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죠. 김재섭 의원님, 실제로 이 박순애 부총리를 누가 천거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나요? 글쎄요, 아직까지 뚜렷하게 여기도 익명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네. 천거를 했다, 누가 추천을 했다 이것까지는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 보도에서는 영남 지역의 A원이 네, 박 부총리를 적극 천거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라고만 이야기가 나와 있고 네. 누군지 적시를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네. 저도 구체적으로는 알기는 좀 어렵지만은 적어도 이 5세 연령 이하가 어디서 처음 나왔냐, 특히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네. 그 역대 정부 내에서는 5세로 입학 연령을 낮추는 이슈들이 계속 등장을 했지만 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이 국정과제로 등장한 적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 공론화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후보 그렇죠. 공약으로 나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던 그렇죠. 거. 근데 한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 5세 연령과 관련된 인식이 있었고 2017년에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간 당시에도 네. 학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인수위원장 아니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박순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추측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 이 입학 연령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적어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안철수 의원의 또 입장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좀 되고, 그 추측을 좀 강화해주는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 역시 본인의 SNS 계정상에서 5세 연령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또 낸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았느냐라는 정도의 추천이 나와 있고, 네. 실제로 누가 그렇다면 박순애 장관을 천거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네.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으로서 정치권의 어떤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인력이라는 것이 기존의 대통령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이른바 윤핵관 쪽에서 많은 인사 추천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서는 분명히 문제 있는 인사들이 지금까지 등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율 하락을 겪었다 그러면 아마 그 인사들을 추천한 윤핵관 일부들은 그런 비판에서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해서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당초에는 안철수 의원이 박 부총리를 추천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안 의원은 공개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렇게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인적쇄신과 관련해서는 박순애 부총리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실 내에서의 인적 개편도 좀 필요하다라는 여론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달 중에 개편 가능할 것이다. 특히 정무와 홍보 기능은 대폭 보강하는 방안으로 조직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권지웅 위원님, 네. 정무와 홍보 기능 이렇게 콕 찍어서 이 두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는 이 부분이 특별히 지난 90일간 굉장히 약했다라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지지율이 떨어졌던 건 홍보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되려 이제 정무 관련한 것은 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장관 인사와 관련된 어떤 우려스러움을 기자가 질문하자 네. 전 정부보다 낫지 않냐 막 이렇게 말을 하신다거나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공개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없으니까 뭐 당이 잘 굴러간다는 문자가 공개되었을 때도 네. 사실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지율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정무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인사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인사 관련해서 검찰 편중 인사 라인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단도 한동훈 이제 장관이 관리를 하고 공직기관 비서관도 사실은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라인에서 지금 5명의 장관이 낙마하기까지 이렇다 할 어떤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관료 출신보다는 정치인을 발탁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에 대한 근거는 정책적 조정력과 정치적 설득력을 갖춘 인사를 물색 중이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관련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달 중에 개편이 실제 이뤄질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입니다.